이보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작은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소. 최 회장은 김숙자 씨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행복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회장님.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김숙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당신은 더 많은 걸 가질 자격이 있어. 내가 당신 가족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만 갚을 수는 없지. 최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다. 김숙자는 봉투를 보고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회장님, 저희가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 과분해요. 숙자 씨, 이건 내가 살아남은 이유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소. 그러니 받아야 하오.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김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바라보았고 최 회장은 조용히 다시 말했다. 나를 살린 건 당신이요. 이제 나도 당신 가족이 될 차례요.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어디서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친절도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가정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또 그 사람의 감사가 그 가정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화창한 가을 아침, 50세 김숙자 씨는 북한산의 익숙한 산길을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은 나무십 사이로 따스하게 내려오고 새들은 지저귀며 그녀의 발걸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검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체격은 수년간 등산을 통해 다져진 결과였고 그녀는 평소처럼 산책 대신 산을 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이런 날은 힘들어도 오르길 잘했다 싶어.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주변의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길의 한적한 구석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깡마르고 허름한 옷은 먼지투성이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사람이야? 김 씨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지만 바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숨은 가늘고 미약했으며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종이를 펼쳐 보았습니다. 거기엔 서툴게 적힌 유언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 설마 이게 무슨 일이야? 김 씨의 마음은 순식간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 계셔. 천만다행이야. 그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응급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손을 대고 살짝 흔들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아버지, 들리세요? 제발 버티세요. 그녀는 기억에 의존해 인중을 눌러보기도 하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변을 서둘러 살폈지만 할아버지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물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없고 신분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종이 한 장과 그의 초췌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김 씨의 머릿속엔 할아버지가 어떤 사연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은 재빨리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고 김 씨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김 씨는 의료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이요. 이분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쓰러져 계셨어요.
하지만 병원의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가족이나 지인을 찾을 방법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족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하겠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 역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한 생명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김 씨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숙자 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응급 상황은 넘겼지만 그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누군가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으면 장기 입원이 어렵다고 했고 김 씨는 결국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의 집은 서울 마포구 반지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딸 은정과 남편 박동진, 그리고 그녀가 늘 붙잡고 있던 소박한 꿈들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집은 이미 가족에게 비좁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를 데려왔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이 할아버지를 잠시 돌봐야 할 것 같아. 할아버지요? 엄마, 우리도 형편이 어렵잖아. 하지만 알았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딸 은정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어머니의 결정에 순응했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안방의 구석에 간이 침대를 마련하고 할아버지를 눕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무표정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단은 가족 외부에서 곧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형님 이미옥 씨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숙자, 너 미쳤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사람을 집에 데려와? 가족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냐고? 형님, 저도 이 일이 쉬운 줄 아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모른 척? 내가 그럴 시간에 빚이나 갚아. 대체 내 남편 월급으로 그 사람까지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 씨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김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 씨의 자존심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딸 은정도 어머니의 어깨를 꼭 잡으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최선을 다해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는 기력이 약하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기에 김 씨는 매일 새벽부터 미음을 끓였습니다. 할아버지, 한 입 드셔보세요. 너무 뜨겁지 않아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던 할아버지가 점차 김 씨의 정성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고 그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딸 은정도 할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인터넷으로 간호법을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과제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할아버지의 팔과 다리를 마사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주면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가족의 노력은 형님의 눈엔 그저 어리석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은 다시 찾아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숙자! 내가 데려온 그 노인 저녁에 내 눈앞에서 치워! 형님, 그만하세요. 저희 집 일이에요. 형님이 간섭할 이유 없잖아요. 내 집 일이면 내 빚은 왜 내 일이냐? 내가 나한테 빚진 돈으로 지금 저런 사람 먹여 살리겠다는 거야. 이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김 씨의 부엌 찬장을 열어 소금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녀는 도를 넘어 이제는 가족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할아버지의 저녁 식사 준비를 돕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냄비에 있는 죽이 어딘가 색이 다르고 냄새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엄마, 이 죽 이상해요. 형님이 다녀간 후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은 죽을 분석하기 위해 병원에 가져갔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형님이 우리를 이런 짓까지 하려고 했어. 김 씨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지만 그녀는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김숙자 씨와 가족의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만 깜빡거리며 반응하던 그가 어느 날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손 잡으셨어요? 이제 제 말이 들리세요? 은정은 감격스러워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김 씨도 기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과거에 대한 기억도 떠올리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점점 길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그가 적은 종이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이건 최민준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혹시 할아버지 성함인가요? 김 씨는 그 이름을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최민준, 뭔가 익숙한 이름 같기도 하고. 몇 주 후 할아버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난 최민준이다. 할아버지의 첫 마디는 단순했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 씨와 은정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난 과거에 기업 회장이었지. 큰 회사, 많은 사람들 밑에 두고 돈도 권력도 가졌어. 하지만 다 잃었지. 내 동생이 죽고 나서. 최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생분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최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모든 것을 가진 듯했지만 그 성공 뒤엔 커다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 동생은 나와는 다르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는 나처럼 현실에 강하지 못했지. 그는 예술을 좋아했고 사람을 사랑했어. 그런데 그게 우리 집안에선 약점으로 여겨졌지. 최민준은 동생이 아버지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무시당했던 일을 회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은 사업 실패와 이혼을 겪고 최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동생을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였어. 그리고 반년 후 동생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김 씨와 은정은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정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김 씨는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민준은 동생의 죽음 이후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 내 동생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싫어졌어. 가족들도 나를 외면했고 사업은 무너졌지. 결국 난 속죄할 길을 찾으려 산에 올랐어. 그곳에서 끝을 보려 했던 거야. 김 씨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를 산에서 발견한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처음 쓰러져 있던 모습과 손에 쥐고 있던 유언이라는 단어가 이제서야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제가 산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나를 구했지. 이야기를 듣던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할아버지가 잘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최민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이곳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어. 내 어머니와 내가 보여준 따뜻함이 나를 살렸지.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을 거야. 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최민준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김숙자 씨와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자신들의 작은 집에서 다시 삶을 배우는 모습은 김 씨 가족에게도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민준은 김 씨 가족을 거실로 불러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 씨, 내가 여기에서 2달 동안 당신과 은정이 베푼 정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당신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보답이라니요.
할아버지, 저희는 그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신은 나에게 잃어버린 희망과 인간다움을 다시 가르쳐 줬어. 이런 은혜를 갚지 않고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며칠 후 김숙자 씨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민주는 그녀의 빚을 전부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넓고 새 아파트를 그녀 가족 명의로 마련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요? 받아.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건 이걸로 끝나지 않아. 김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최민주는 딸 은정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연기했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장학금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꿈꾸던 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정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지혜와 따뜻함을 보았으니 세상은 분명 너를 필요로 할 거야.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어디에 있든 할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김숙자 씨의 남편 박동진 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공장에서의 사고와 후유증으로 인해 자존감을 잃고 술에 의존하며 살았지만 최민준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숙자야, 정말 고맙다. 그리고 최 회장님께도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어. 박동진은 한때 잃었던 웃음을 되찾으며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은 형님 이미옥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김숙자 씨 가족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옥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찾아왔습니다. 숙자, 내가 빚도 안 갚고 이런 좋은 데로 이사 간다고?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여전히 탐욕스럽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최민준이 직접 나서서 단호한 태도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당신은 이 가족에게 빚을 청산하라고 독촉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처리했으니 더 이상 이 가족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옥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시 이 가족에게 접근하면 당신의 모든 잘못을 공개할 준비를 하시오. 이미옥 씨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그의 권위와 단호함에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숙자 씨와 가족은 강남의 새 아파트에 이사한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넓고 햇빛이 잘 드는 거실, 깨끗한 주방, 그리고 은정이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가지게 된 아파트는 그야말로 꿈의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이제 아침에 누가 먼저 쓸지 싸울 필요 없겠어요. 은정은 기쁨에 겨워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박동진 씨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숙자야, 이게 정말 우리 집이 맞냐?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볼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김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가족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예요. 우린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기쁨의 순간 속에서도 김 씨는 건강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가난과 과로에 시달렸던 그녀의 몸은 한계를 맞고 있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그녀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숙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넌 반드시 나을 거야. 남편과 딸은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최민준 회장은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숙자 씨, 오뚜기 근성 어디 갔소? 이런 병쯤이야 당신이 이겨낼 거요. 내가 최고의 의료진을 붙일 테니 걱정 말고 치료에 집중하시오. 김 씨는 그의 강한 격려와 가족의 지지 속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도 자신이 받은 도움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정은 최 회장의 도움으로 꿈꾸던 외국 유학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별하는 날,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성공해서 꼭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딸, 어디에 가 있든 엄마는 널 믿고 응원할게.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최민준 회장은 김 씨 가족을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때때로 아파트를 찾아와 밥을 같이 먹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회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 나에게 진짜 집은 이제 여기 같소. 내가 여기서 당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오. 회장님, 저희야말로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의 동생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 가족과 최 회장은 다 같이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진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제 조금씩 일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회장은 그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박 씨, 당신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오.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오. 김 씨는 그 순간 자신의 가족이 겪은 고난이 모두 지나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부드러운 햇살은 김숙자 씨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딸 은정이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첫 강의 너무 기대돼요. 교수님도 저를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은정은 외국 유학 중에도 매일 같이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바쁜 중에도 그리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국과 노릇하게 구운 생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남편 박동진 씨는 일하러 가기 전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숙자야, 요즘 일이 정말 재미있어. 새로 맡은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어. 난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 여보, 이렇게 힘든 시절을 지나왔으니 당연히 행복할 자격이 있죠. 은정이도 잘하고 있으니 이젠 우리가 서로 더 아껴줘야 해요. 박동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불안 대신 안정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최민준 회장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집 문을 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숙자 씨, 나 아직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가? 오늘도 밥 좀 얻어먹어도 되겠소? 회장님, 손님이라니요. 이젠 가족이신데요. 들어오세요. 제가 금방 국을 끓일게요. 김 씨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그의 입맛에 맞는 국을 준비했습니다. 최 회장은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며 작은 웃음을 띄웠습니다. 이 집에 오면 언제나 마음이 편하구먼. 여긴 내게 진짜 집 같소. 식사를 마친 후 가족과 최 회장은 함께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 씨, 내가 당신 가족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소. 당신들이 내게 보여준 따뜻함이 나를 다시 살게 했소. 김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희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난 당신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야.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했소. 최 회장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돕는 기금을 설립하고
김 씨 가족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조성했습니다. 은정이처럼 꿈을 이루고 싶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이건 내가 숙자 씨와 은정이에게 배운 소중한 교훈이요. 은정이 유학에서 돌아온 날, 그는 그녀와도 대화를 나누며 젊은 세대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늦겨울, 김 씨 가족은 최 회장을 초대해 집 안에서 조촐한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벽난로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한 가족처럼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을 만큼 멋져요. 하지만 전 여전히 작은 바람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바람이요? 우리 모두 함께 산에 오르자고 했던 약속 꼭 지켜주세요. 최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당신들과 함께 산에 오를 거요. 거기서 다시 시작한 내 인생을 축하하고 싶소. 몇 달 후, 최 회장과 김 씨 가족은 북한산 정상에 섰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지. 최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김 씨 가족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